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끼고 눈주위가 부어서 거울 보기가 두려우십니까? 발목이 저녁만 되면 빵빵하게 붓는데 병원에서는 아직 이상 없다고만 하십니까?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6분이 이미 이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신 바로 그 음식이 그 증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2013년 국제 신장학 학술지 키드니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 85만 명에게 과당을 섭취하게 했더니 단 몇십 분 만에 혈중 요산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상승했습니다. P값이 0.001 미만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마신 그 한 잔이 콩팥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25년간 진료실에서 콩팥이 망가진 환자분들을 수천 명 가까이 봐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술도 담배도 끊고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제 진료실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는데 정작 콩팥이 먼저 무너진 분들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32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하신 이순자 씨를 처음 뵌 건 3년 전이었습니다. 66이셨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허리가 곧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신장내과에 오셨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담배도 커피도 안 했습니다. 콜라 같은 것도 입에 안 댑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3기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식단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노트에 날짜별로 드신 것들을 적어 오셨더군요. 제가 그 노트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어느 순간 페이지를 멈추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산책 후 사과즙 2팩, 그리고 점심 전 껍질째 사과 1개. 이게 몇 년째였냐고 여쭤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니까 한 6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순자 씨가 건강을 위해 선택하신 것들, 바로 그것들이 이미 조용히 약해지고 있던 콩팥을 매일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사과즙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시중 음료 대신 건강원에서 직접 짜온 사과즙을 드셨습니다.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늘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과를 갈거나 짜는 순간 사과가 가진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통째로 씹어 드실 때는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런데 즙으로 만들면 그 그물이 사라지고 고농도의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직행합니다. 2013년 국제신장학 학술지 키드니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 83만 명에게 과당을 섭취하게 했더니 불과 몇십 분 만에 혈중 요산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상승했습니다. P값 0.001 미만이었습니다. 요산은 체내에서 날카로운 결정체를 이루는 물질입니다. 이 결정체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박히면 콩팥은 이물질을 밀어내느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순자 씨는 이것을 매일 아침 2팩씩 6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껍질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농약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간과 콩팥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혈류량도 줄고 장기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소량의 잔류 성분도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조금씩 남게 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부담이 고스란히 쌓이는 겁니다. 이순자 씨는 제 설명을 다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강하려고 콩팥을 망가뜨린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순자 씨와 비슷한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시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끼고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 있는 분. 콩팥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수치는 정상이라는 말만 들으신 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 오히려 콩팥이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단순히 영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버튼 하나가 여러분 본인의 콩팥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매일 사과즙을 챙겨 드시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 그분들의 콩팥을 대신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건강하게 드셨는데 콩팥이 먼저 무너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콩팥은 이미 다른 장기입니다. 20대의 콩팥은 웬만한 충격을 스스로 흡수합니다. 과당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혈압이 오르면 버텨내고, 독소가 쌓이면 걸러냅니다. 그런데 60년을 쉬지 않고 일한 콩팥은 그 완충 능력 자체가 줄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자극이 지금의 콩팥에게는 매번 작은 손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쌓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이순자 씨가 잘못 드신 게 아닙니다. 콩팥이 이미 달라졌는데 습관이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콩팥을 매일 밀어붙이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충격입니다. 바로 사과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즙을 건강음료라고 생각하십니다. 콜라나 사이다 대신 사과즙을 드시면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다. 이순자 씨도 그러셨습니다. 퇴직 후 6년 동안 매일 아침 2팩씩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그 사과즙이 콜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씹어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과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그물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조금씩 천천히 혈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착즙기로 갈아버리는 순간 그 식이섬유 그물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고농도의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쏟아지고 간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통풍의 원인으로 알려진 바로 그 요산입니다. 2013년 국제신장학 학술지 키드니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 85명에게 과당을 섭취하게 했더니 불과 몇십 분 만에 혈중 요산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상승했습니다. P값이 0.001 미만이었습니다. 2017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 연구팀이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언스에 발표한 리뷰에서도 만성적인 고요산 혈증은 만성 신장질환 진행의 독립적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요산 수치가 높으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요산은 혈액 속에서 날카로운 결정체를 이룹니다. 이 결정체가 콩팥의 사구체에 박히면 염증이 생기고 반복되면 서서히 굳어집니다. 한번 굳어버린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것을 매일 아침 2팩씩 6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그동안 콩팥은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은 채로요. 두 번째 충격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사과입니다. 저녁 식사 후 출출하실 때 사과 반쪽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로리도 낮고 자연식품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순자 씨도 가끔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저녁에 출출하다고 사과를 드셨더군요.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 반쪽이 밤새 콩팥을 조용히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 즉 디핑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콩팥의 미세혈관은 낮은 압력 속에서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콩팥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사과를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차고 장이 불편해지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을 설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혈압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콩팥은 쉬어야 할 시간에 여전히 높은 압력을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25년 옥스퍼드 임상신장학 학술지 클리니컬 키드니 저널에 발표된 리뷰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약 60%가 야간에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비디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야간 고혈압이 지속되는 환자일수록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고 단백뇨 위험도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콩팥이 쉬어야 할 밤에 쉬지 못하면 그 손상은 소리 없이 밤마다 조금씩 쌓입니다. 저녁 사과 한 조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충격입니다. 껍질째 드시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고 식이섬유도 껍질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껍질째 드시는 게 더 건강하다고 믿으십니다. 이순자 씨도 마트에서 사과를 고르실 때마다 껍질을 살리려고 베이킹소다로 꼼꼼히 닦아서 드셨습니다. 오래된 건강 습관이었고 그게 옳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그 껍질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농약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간과 콩팥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혈류량이 줄고 장기 크기도 작아지면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소량의 잔류 성분도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조금씩 남게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고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왁스 코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껍질 표면에 남아있는 잔류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독 능력이 떨어진 간이 다 처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마지막 정수기인 콩팥으로 넘어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콩팥이 갑자기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이순자 씨처럼 매일 6년 동안 껍질째 드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0% 무농약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껍질을 깎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껍질의 영양소가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손상된 콩팥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껍질에서 얻는 것보다 콩팥을 지키는 쪽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자 씨처럼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 콩팥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이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인이 세 가지여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콩팥이 이미 달라졌는데 습관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사과즙에 과당이 만들어내는 요산, 저녁 사과가 방해하는 야간 혈압 강화, 껍질에 남아있는 잔류 성분, 이 세 가지는 따로 보면 각각 작은 자극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완충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60대의 콩팥에게는 그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회복되지 않는 손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쌓였습니다. 이순자 씨가 나쁜 것을 드신 게 아닙니다. 콩팥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젊을 때 몸에 좋던 방식 그대로 사셨던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목적지에서 더 빨리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사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콩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제가 이순자 씨께 드린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익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사과를 찌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열을 가한 사과는 생사과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몸에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를 찌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과당이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과를 통째로 씹어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과당을 붙잡고 천천히 내보냅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이 식이섬유 구조가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과당이 더 천천히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사과즙처럼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콩팥차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60년 된 정수기 필터에 물을 한꺼번에 붓는 것과 한 방울씩 천천히 통과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둘째, 위장 부담이 사라집니다. 생사과에는 사과산이 있습니다. 위장을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60대에게는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찌면 이 산 성분이 날아가고 은은한 단맛만 남습니다. 드시고 나서 속이 편안합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콩팥도 편안합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의 찌꺼기는 결국 콩팥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펙틴이 깨어납니다. 사과 속 펙틴은 생으로 드실 때는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흡수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그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펙틴이 밖으로 나옵니다. 활성화되는 겁니다. 2016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신 앤드 팔마코테라피에 발표된 동물 연구에서 활성화된 사과 펙틴이 콩팥 내 항산화 효소 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초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활성화된 펙틴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 반쪽을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기해서 찜기 그릇에 담습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그게 전부입니다. 찜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뚜껑을 살짝 덮고 2분에서 3분 돌리셔도 됩니다. 완벽한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익히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사과는 껍질을 반드시 깎아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잔류 성분 걱정을 처음부터 없애는 겁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달콤한 사과 향이 올라옵니다. 생사과의 차갑고 아삭한 느낌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 나옵니다. 생사과를 드실 때 느끼던 냉기가 없습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과가 맞습니까? 같은 사과인데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오늘 아침 사과즙 한 팩을 마신 분이 계십니까? 내일 아침에는 그 자리에 찐 사과를 놓아 보십시오. 사과즙을 마셨을 때는 금방 배가 꺼지고 속이 허전합니다. 그런데 찐 사과를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한결 오래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도 전혀 다릅니다. 같은 사과인데 드시는 방법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만들어 두셔도 됩니다. 냉장 보관하셨다가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1분만 데우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찜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콩팥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과만 찌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넣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계피와 호두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를 찌는 것도 생소한데 거기에 계피와 호두까지 넣으라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장식이 아닙니다. 찐 사과가 콩팥에 더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는 브레이크이고 호두는 윤활유입니다. 사과 혼자서는 절반의 효과밖에 낼 수 없습니다. 계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 속에는 시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조절해서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사과를 찌면 과당의 흡수 속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계피까지 더해지면 그 브레이크가 한 번 더 걸립니다.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그만큼 더 완만해지고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규모 임상 연구들에서 계피가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랫동안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되어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차가워지기 쉬운 콩팥의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순자 씨도 계피 사과찜을 드시기 시작한 뒤로 아침에 손발이 덜 차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이 말단까지 더 잘 도는 느낌이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피는 반드시 적당량만 쓰셔야 합니다.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피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티스푼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딱 반 티스푼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피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호두입니다. 호두는 생긴 것부터 뇌와 콩팥을 닮았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두 속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미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면 콩팥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그 굳어가는 혈관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녹슬어가는 파이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호두도 양이 중요합니다. 2알입니다. 딱 2알. 왜냐하면 호두에는 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두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인이 쌓여서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아몬드나 캐슈넛보다 호두가 좋은 이유는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2알이라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계피 반 티스푼, 호두 2알. 이 두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계피가 없어서 그냥 사과만 쪘는데 그것도 괜찮죠? 괜찮기는 하지만 아깝습니다. 계피와 호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이 레시피가 완성됩니다. 사과는 기본 재료이고 계피와 호두는 그 재료를 콩팥에 맞는 약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마트에서 계피가루 한 통, 호두 한 봉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함께 담아 오십시오. 이순자 씨도 처음에는 계피가루를 구하러 마트를 2군데나 돌아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항상 주방 한켠에 꺼내놓고 쓰신다고요. 귀찮음을 한 번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계피가루 반 티스푼, 호두 2알. 오늘 저녁 마트에서 이 두 가지를 사오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오늘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사과즙은 안 마시고 생사과를 껍질만 벗겨서 먹는데 그건 괜찮겠지?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사과즙 한 팩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저녁에 사과 반쪽은 너무 적으니까 한 개는 먹어도 되겠지? 공복의 사과즙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요.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모두 콩팥을 조용히 해치는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입니다. 생사과를 껍질 벗겨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껍질을 깎았으니 잔류 성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사과는 여전히 차갑고 위장을 자극하고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찐 사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껍질 깎아서 먹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껍질 문제와 익힘 문제는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입니다. 운동 후 사과즙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때 콩팥은 수분을 최대한 재흡수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고농도 과당이 들어오면 이미 지쳐있는 콩팥이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이순자 씨도 요가 수업 후 갈증이 날 때마다 사과즙을 드셨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은 그 습관이 콩팥에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사과즙 대신 물 한 잔이 콩팥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입니다. 저녁에 사과를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반쪽이 아니라 한 개를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당의 양이 2배가 됩니다. 밤새 장에서 발효되는 가스도 2배가 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도 2배가 됩니다.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하는 시간도 2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저녁에 많이 드시면 콩팥의 유일한 회복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식하려고 저녁에 밥 대신 사과 한 개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사과는 저녁 식사 대용이 아닙니다. 네 번째 사각지대입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즙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 공복에 찐 사과를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복, 같은 시간에 사과즙을 드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고농도 과당이 쏟아지면 흡수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같은 아침 공복인데 찐사 사과와 사과즙은 콩팥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줍니다. 방법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 생사과를 껍질만 벗겨서 드시고 있습니까? 둘, 운동 후 사과즙을 마시고 계십니까? 셋, 저녁에 사과를 반쪽 이상 드시고 있습니까? 넷, 아침 공복에 사과즙을 드시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지금 바로. 콩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바꾸셨습니다. 석 달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검사 결과지를 보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조금 좋아졌네요. 목소리가 많이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순자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계피 사과찜을 만들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투석 중이시거나 칼륨 수치가 높아 약물 치료 중이신 분은 찐 사과조차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음식은 치료를 돕는 도구이지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사과즙이 있다면 꺼내 두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내일 아침 그 자리에 계피 사과찜을 놓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들르신다면 계피가루 한 통과 호두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몸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60년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콩팥에게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대해 주십시오. 콩팥이 건강해야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다니며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어머니께, 아버지께, 그리고 매일 사과즙을 챙겨 드시는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사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을 때 몸에 좋던 것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좋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나쁜 것을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달라졌는데 기준이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껍질을 깎고 익혀서 드시고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계피 반 티스푼과 호두 2알을 더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아침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버텨줍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어준 장기입니다. 그 콩팥이 버텨주는 동안 우리가 먼저 알아채야 합니다. 먼저 챙겨줘야 합니다. 콩팥이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